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 스포츠 코칭 지도자 양성과정 블로그 운영으로 고객 유치하기 강의를 진행하는 김예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배움터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회원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 블로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개념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이며 웹과 로그, 즉 웹로그의 줄임말입니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 형식입니다. 블로그는 매체로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주로 블로그에 여행사진과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케팅은 경영으로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활동,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따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던 홍보 활동을 온라인 홍보로 이전하여서 한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활동을 온라인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고 사진 데이터가 필요하고 동영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사원을 한 명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홍보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홍보를 하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사원을 또 홍보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면 온라인 홍보는 텍스트 데이터도 쌓이게 되고 사진 데이터도 쌓이게 되고 동영상 데이터도 쌓이게 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홍보 활동을 해주는 정말 그 홍보사원으로서 최고의 홍보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디지털화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디지털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을 디지털화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작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면 수업으로 블로그 수업을 하게 되면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왠지 본인이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서 혹시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과 못하는 본인의 블로그를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좀 더 기능을 익히게 되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시작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능을 하나만 알고 시작하고 하나하나 그냥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전문가가 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나씩 익히고 시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하려면 모바일과 컴퓨터 모두 사용하는 실력을 키운다면 내 블로그의 인지도도 상승을 하고 본격적인 블로그 마케팅의 준비가 되겠지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케팅 수업이 되도록 모바일과 컴퓨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SNS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정 욕구, 저를 인정해주는 욕구 때문에 SNS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일단은 상품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을 홍보를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상품이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광고 역시 모든 것들도 인정 욕구가 있어서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도 우리가 하는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에 그런 어떤 포스팅을 하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포스팅에 인정하시게 되면서 이웃도 늘게 되고 댓글도 받으시게 거고 공감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은 필수입니다. SNS를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실시간 소통으로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아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라. 포스팅을 매해 하면서 상품에 대한 홍보글만 적고 계속 좋다고만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런 상품들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1을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마우스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이 마우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스마트폰 화면에 얹어서 위로 쭉 올리게 되면 회원가입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으로 회원가입을 공동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화면처럼 네이버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치정보 이용약관 모두 동의합니다를 클릭을 하시고 나면 1번 화면처럼 확인을 누르시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가입하게 되는데 아이디와 비번을 꼭 기억하고 메모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이디와 비번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입을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가 틀렸다고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번을 꼭 기억하고 메모에 적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화면을 보시면 전화번호 입력을 하고 그리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받기를 눌러서 인증번호를 보고 인증번호 입력하세요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입하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료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그 앱 안에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편리한 것은 자체 블로그 앱을 설치하는 것이 블로그 작성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1번 화면처럼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현미경 옆에 글을 쓰게끔 나오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글자를 적으면 네이버 블로그라는 창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블로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열기라는 글자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설치나 업데이트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나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바탕화면까지 다운로드 해 주시는 것이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2번 화면처럼 이웃 색을 기능, 검색 기능, 글쓰기 기능, 알림 기능, 프로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기능을 모두 다 배우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작하자에 제가 핵심을 두기 때문에 3번 기능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능 연필을 클릭하시면 4번 화면처럼 이렇게 본문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포츠 비대면 옆에 1번이 적혀 있는데 거기는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추가라고 해서 2번 제가 동그라미를 해뒀는데 위치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를 추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구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스포츠 헬스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의 팁을 드리면 모바일에는 이제 그 위치 추가라는 기능이 있고 장소 추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PC에서는 장소 추가, 지도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2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및 서론 이야기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오늘은 체중이 불어서 고민인 여러분들에게 운동의 효과가 높은 운동 방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은데 실제로 사진을 간단하게 올려서 사진만 보고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나타내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3번 화면에 보시면 카메라를 클릭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1번 화면처럼 사진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추가하려면 1번 화면을 눌러서 밑에 하단에 사진 편집을 선택하셔서 어떻습니까? 사진 편집을 선택하시면 화살표 밑에 2번 화면 화살표 밑에 자르기 회전이 있죠. 그 자르기 회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1번 화면처럼 재설정, 회전, 자유, 원본, 16점대 9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과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사진에 테두리가 생겼죠. 앞에 화면은 사진에 테두리가 없는데 2번 화면입니다. 1번 화면에는 사진에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즉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의 크기를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조금 줄이니까 어떻습니까? 원본보다는 사진이 조금 작아졌죠. 2번 화면입니다. 2번 화면에 원본보다는 사진이 조금 작아져서 그 작아진 사진을 화살표 밑에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3번 화면처럼 이렇게 완료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완료를 해 주시면 사진이 수정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모티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밑에 스마일 이모티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모티콘은 우리 한글말로는 이모지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만 이모티콘이라고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이모지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이모지를 2번 정도 터치를 하셔야지만이 반드시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 이 기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용구 작성 방법입니다. 화살표 밑에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인용구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구라는 따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인용구 글자 옆에 19B 그리고 다양한 인용구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인용구 옆에 19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19보다 글자를 작게 할 수도 있고 19보다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기능이 또 많지만 그 기능들보다는 그냥 19 정도에 두고 저는 19 밑에 있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창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모창을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네모창에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밑에 장소를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장소를 클릭하고 제가 대구 가톨릭하고 글을 적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가톨릭에 관련된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가톨릭 대학교를 클릭을 하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교 효성 캠퍼스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소 첨부에서 오른쪽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글감을 한 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1번 화면에 글감을 누르시게 되면 2번 화면처럼 사진이나 책, 영화, TV, 공연 전시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진이 나타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나의 글에 관련된 준비하지 못한 사진이 있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하시라고 친절하게 준비해 뒀으니 글감에서 사진을 클릭하셔서 사진을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화면에 사진을 클릭하니까 본문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작성 완료입니다. 제가 화살표 위에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샵 비대면 스포츠, 샵 지도자 양성 과정을 적어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색을 하는 단어에 샵을 붙여줬을 때는 그 글자가 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샵을 앞에 넣고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샵을 앞에 넣고 키워드를 작성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화면을 보시면 등록이라는 글자가 빨간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주셔야지만이 3번 화면처럼 완성된 블로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글자도 뭔가 이렇게 잘못 적은 것 같고 뭔가 수정하고 싶고 누군가가 내 글을 볼까봐 지금 걱정되고 두렵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통계 옆에 점 3개를 클릭하시게 되면 수정과 공유, UR 복사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점 3개를 제가 클릭을 하니까 수정하기와 공감하기와 공유하기 그리고 URL 복사, 공지로 등록, 번역하기, 광고 미사용, 삭제하기 등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3개 정도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기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렇게 등록하기 이전에 이렇게 파란 글자 3번의 파란 글자 등록하기 이전에 이 화면으로 나타나서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 인용구를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꾸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이번 화면에 등록을 해주시면 다시 화면으로 본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팅을 하는 것은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공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활동이 있고 URL을 복사해서 공유하는 활동이 있는데 저는 3번에 공유하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를 제가 클릭을 하니까 1번 화면처럼 공유하기 해서 카페,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다양한 곳에 공유하기 있죠. 그래서 저는 카톡에 제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을 선택해서 공유하기를 하니까 제가 선택한 방에
저의 블로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블로그를 열어서 오늘 제가 어떤 일상을 했었는지, 저의 글이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보시고 공감이나 이렇게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신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클릭을 하시게 되면 1번 이웃에 새 글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기능이라고 했죠? 네, 검색 기능입니다. 네, 3번은 연필은 어떤 기능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쓰기 기능입니다. 4번 기능은 알림 기능입니다. 5번 기능은 나의 프로필이죠. 나의 블로그가 있고 나의 프로필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제가 수업 교재를 만들면서 저도 조금씩 더 블로그를 좀 체계적으로 제가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KBS 스포츠 예술가학원 블로그 운영으로 고객 유치하기 디지털 노후 준비 강사입니다. 저는 위치 추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행복평생교육원을 제가 위치 추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으로 고객 유치하기라는 부제목을 한번 본제목 위에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기능은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톡톡의 기능이 나옵니다. 제가 하살표를 해놨죠. 그리고 행복평생교육신문 링크는 톡톡 위에 보시면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링크라는 기능에 사이트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기능을 골고루 사용해 주는 것이 상위 노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면 좋지만 오늘은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 포스팅 하는데 목적을 두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톡톡 기능은 왜 제가 또 강조를 했냐면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고 질문을 받고 했을 때 톡톡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죠. 따로 전화를 건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톡톡 기능에 문자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블로그 포스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감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이나 책, 영화, TV, 공연 전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나의 글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진을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이버에서는 출처가 분명한 기능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다른 곳에서 캡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오늘 책도 하나 제가 올려드렸고 영화도 하나 올려드렸고 또 TV도 제가 하나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번 화면을 보시면 노후 준비 강의를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답니다 라고 하는 밑에 광고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영어로 AD라고 적혀 있죠. 에드포스트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도 에드포스트에서 작지만 조금씩 수익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동영상이 없으면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제가 2번, 3번 화면에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사진을 2-3개 클릭을 하셔서 동영상 편집으로 하게 되면 그 사진 서너 장이 동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쉬운 기능은 함께 만들어서 텍스트, 글을 적는 것, 그리고 사진을 올리는 것, 그리고 사진 서너 장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기능까지 3개를 다 했을 때 네이버가 좋아하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때는 글자도 적고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는 연습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방법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쓸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꾸준히 수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그를 미리 적어 놓고 포스팅을 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글 제목, 상위 노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에도 적고 소제목도 적으면서 밑에 본문에도 적고 샵 키워드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도 삽입, 맨 상단에 또는 하단에 있으니까 두 개를 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본문 작성입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적고 또 부연 설명, 동영상, 또 글, 그렇게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작성하게 되면 블로그 포스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뭔가 글을 많이 적어서 내가 나타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으면서 또 그 사진에 대해서 뭔가 부연 설명으로 동영상도 짧게 한 3분 정도 찍어서 같이 업로드 해드리고, 그리고 그 동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글로 나타내면 포스팅으로 포스팅을 보고 들어온 고객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 또는 포스터 정리글을 하면 좀 깔끔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맞춤법 검사 및 스토리 보충을 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설정, 태그 달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행 또는 예약 발행이 있으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아셔서 지금 바로 발행하실 건지 아니면 예약을 해서 발행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는데 잠시 다른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 저장을 눌러서 저장했던 글을 찾아서 다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의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환경을 설정해야 되고, 또 저는 구조는 1단 형식이 가장 노출이 잘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주제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구조는 단순하게 글은 깊이 있게 쓰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현재 지금 초급 단계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글이라도 글과 사진과 동영상과 키워드 정도를 적어서 일단 포스팅 하는데 저는 목적을 두겠습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꾸미기입니다. 블로그 작성은 제가 스마트폰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 꾸미기는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꾸미기 팁에서 방문객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여시게 되면 화살표 밑에 관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관리를 클릭하고 나면 처음에는 기본 설정이 보이는데 기본 설정 옆에 화살표 위에 꾸미기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디자인 설정 화살표 옆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2단, 3단, 1단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1단이 노출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글을 포스팅을 하고 2단을 선택도 해보고 3단도 선택을 해봤는데 가장 쉽게 읽어지는 글이 1단이어서 저는 1단을 선택을 했었는데 1단이 상위 노출에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 1단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대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나면 적용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 클릭을 하고 나면 위에 상단에 있는 화살표 위에 보시면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을 분명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설정에서 어떻습니까? 소개글에 보면
홍보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제가 또 옆에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있는 화면 위에 보면 블로그 마켓 가입, 블로그 쉽게 만들기, 블로그 글쓰기라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창에 바로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가입을 하시고 나면 블로그 마켓에 가입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수업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쉽게 만들기를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조금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글쓰기에도 시간을 내셔서 충분한 공부를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 정보입니다.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우리의 홈페이지를 잘 작성해서 이 홈페이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과 학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 쪽으로 저는 이렇게 소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카테고리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카테고리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를 계속 추구하는 것으로 제가 블로그 작성을 해왔었는데 카테고리 하나에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카테고리는 두세 개 정도만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고 만든 카테고리에는 반드시 이렇게 좀 활동을 순서를 좀 두고 해주셔야지만이 네이버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보면 이제 기능을 많이 익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많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카테고리 추가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세 개 정도만 만들어서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노후 준비 전문 강사 양성규관 저의 블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할 때 네이버 톡톡하는 기능을 제가 넣었었고 그리고 행복평생교육신문 링크를 제가 넣었었고 그리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인용구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었고 또 구분선도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블로그 운영으로 고객 유치하기라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사진, 글감으로 사진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소를 또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이제 8가지 정도 중에서는 제가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음성 입력은 제가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긴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대면을 하면서 전화기 기종마다 조금 다른 기능들 그리고 바로바로 제가 해소해 드리면서 강의를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줌에서 한번 만나서 간단하고 쉽게 블로그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블로그 포스팅을 쉽게 하는 방법, 상위 노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털면서 어깨를 한번 어석어석 하시면서 영상 들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스트레칭 한번 하시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